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6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형제 채널이라고 저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22만 구독자 보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운영하는 우리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누가 형인가요? 당연히 구독자죠. 나이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 네. 저보다 2배 형입니다. 네,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네. 받아주지 않으시나요? 아유, 동생으로라도 좀 네, 받아주시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다 하고 받으시죠. 예. 먼지님 혹시 살면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라는 걸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죄송하게도 제가 항상 제 스마트폰을 방해 금지 모드가 디폴트여서 네, 닿을 수 없구나. 제가 설정해 놓은 두세 명 빼고는 저한테 전화를 걸 수 없도록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라디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우리 우주먼지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이렇게 받아야 된다.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띵띠리링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띠리링띵띵.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들으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CBS 라디오 이강민의 잡지사만 듣고 있습니다. 이강민의 잡지사를 들으시는군요. 네. 역시 라디오 들을 줄 아시네요. 네. 그렇군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딱 요 느낌으로 요 그대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이강인 아닙니다. 진짜 아직도 이강인이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이강인이라고 하면 이제 또 라디오 청취율이 진짜 안드로메다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강민, 백성민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돌아온 잡다한 우주사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름밤에 우리가 맨눈으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별자리 이야기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별자리죠? 겨울철에 황소자리 쪽 하늘을 보시면 충분히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성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보여요. 그래서 잘 보시면 별이 한 5, 6개 정도가 옹기종기 모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갓 태어난 비교적 어린 별들이 파랗게 모여서 빛나고 있는 그 유명한 플라이데스 성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 약간 TMI가 이 플라이데스 성단이 옛날부터 고대 로마 그리스 이 시절 때부터 약간 군인들 징집할 때 시력 검사용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별이 몇 개나 보이는지를 가지고 이제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신검. 그런 용도로 썼던 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구나. 저기서 일부러 막 세게 보이는 척하고 이런 분들도 계셨나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군요. 자, 성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단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일단 잠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를 잠깐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위돌 깨트려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이렇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주도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위를 예를 들어서 은하들이 단체로 모여있는 은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은하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가 있고요. 또 그 각각의 은하 속을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은하는 별들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성단은 별들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 모여있는 그런 집단을 성단이라고 하고 이제 각각의 별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은하라는 국가에도 수많은 도시, 성단들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아까 플라이데스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산계 성단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개 정도가 지금까지 관측으로 확인이 되었고 보통 산계 성단은 어린 별들이어서 어린 별들이 주로 탄생하고 있는 우리 은하 원반상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훨씬 나이가 많고
바글바글한 높은 밀도로 별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별들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구상성단이라는 집단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계성단은 약간 별들의 소도시, 네. 구상성단은 별들의 대도시라고 보면 좋고요. 네. 이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에서 원반뿐 아니라 우리 은하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헤일로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헤일로 영역 안에서까지 총 100개 넘게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관측으로 확인한 산계성단 개수가 1000개 정도일 뿐인 거지. 네. 우리가 현재 추정하기로는 뭐 적게는 5000개부터 많게는 10만 개까지 훨씬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또 소도시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놀라운 걸 하나 밝혀냈다고 하던데요. 아, 맞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1000개 가까이가 있는 성단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 1000개의 성단들은 네. 각각의 1000개의 고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 성단들은 이제 거대한 가스구름이 네. 한꺼번에 반죽이 되면서 네. 그 구름 속에서 여러 개 별들이 동시에 탄생할 때 이제 동갑내기 동향 별들, 집성촌처럼 네네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아기 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성단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하나의 성단은 그 특정한 성단이 있는 그 지역에서만 네. 탄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1000개의 성단이 있다면 1000개의 고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우리 태양계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100여 개의 성단들이 네. 사실은 단 3곳의 고향에서 태어난 그 성단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곳곳에서 발견된 다 합쳐서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게 네. 따지고 보면은 한 3군데 정도에서 태어난 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식으로 예. 생각하시면 좋냐면 네. 우리 동네 주변에 네. 막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기 이곳저곳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한 100명 있는 거예요. 네. 다 막 사투리도 다르고 그렇죠. 생김새도 달라가지고 네. 당연히 다 전국 곳곳에 100곳 정도의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건너온 외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등본을 떼보니까 네, 네. 알고 보니까 다 한 세 지역 다 정도에서 서울 아님 부산 아님 대전이야. 네, 이런 그런 적은 어. 수의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거 네. 신기하다. 굉장히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이제 밝혀내게 된 겁니다. 야, 그러면 그 3곳에서 대체로 태어났다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뿔뿔이 흩어진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밝혀내게 되냐면 네. 지금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네. 수십억 개 별들의 디테일한 그 위치와 움직임을 관측하고 있는 우주 망원경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 발사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이아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망원경은 어떤 식으로 별들의 지도를 그리냐면 네. 그 시차라고 해서 지구와 함께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요. 네. 망원경 자체가. 그러면 어떤 가까운 별들을 관측을 할 때 네. 상대적으로 오른쪽의 시야에서 별을 관측할 수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왼쪽 시야에서 별을 관측할 수도 있겠죠. 계속 바뀌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같은 별을 보더라도 네. 어느 위치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배경 우주에 대해서 별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 그럼 그 정도를 가지고 이 별이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 그런 입체적인 이제 지도를 그릴 수가 있고 네네. 그걸 장기간 동안 관측을 하면 별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별의 속도 분포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하냐면 우리 은하계 안에서의 대동여 지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사실 수십억 개라는 개수가 아주 많아 보이지만 네. 그것조차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별들에 비하면 1%밖에 안 되는 별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이아도 사실 우리 은하 전체로 보면 되게 그 길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이제 지도를 그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석을 했냐면 네. 가이아 관측으로 확인한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3,000광년 이내 거리에 분포하는 네. 한 200개 가까운 이제 성단들의 정확한 위치와 이 성단들의 움직임 역사를 쭉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 이 200여 개 가까운 성단들 중에 한 절반 정도, 네. 100개 조금 넘는 성단들이 네. 사실은 단 3곳의 포인트에서 함께 탄생했다가 지난 수천만 년 동안 사방으로 흩어져서 지금은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위치로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관측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대체적으로 겹치는 그 3곳의 고향에 대한 정보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냈나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고향에서 네.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단을 기준으로 네. 이 고향 그룹들을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냐면 콜린더 135라고 하는 성단을 비롯한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폴린더 135가 고향인 그 성단과 함께 이제 고향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페르세우스 자리 알파라고 하는 성단과 함께 네. 또 같은 동향 출신의 그룹이 하나 있고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M6, 메시의 6라고 하는 성단과 함께 또 같은 고향 출신의 동향 그룹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리포터에서 기숙사 나눠주듯이 약간 분류를 하고 있네.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고향에서 만들어진 네네. 좀 유명한 아마 취미 삼아 하늘을 좀 보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성단을 좀 몇 가지 리스트를 소개를 드리면 네네. 일단 콜린더 135 그룹에서 만들어진 성단들 중에는 네. NGC 2547, 그다음에 IC 239와 같은 성단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페르세우스 자리 알파 성단하고 같이 같은 고향에서 공유하는. 태어난 성단들 중에는 네. 뭐 IC 4665, IC 260이라고 하는 성단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6, 네. 메시의 6 성단하고 함께 또 같은 동향 출신 성단으로는 네. 뭐 NGC 3228, IC 231 같은 그런 성단들도 이제 각각의 이제 동향끼리 이제 모여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야, 아니 뭐 얘는 뭐 주민등록번도 없는데 이게 분류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페르세우스 자리 알파 그룹과 그 메시의 6 그룹의 성단들이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성단들이 어떤 식으로 궤도를 움직이면서 우리 태양계 주변으로 쓱 지금의 배치까지 오게 되었는지 네. 우리가 가야 망원경으로 확인한 별들의 위치 변화를 거꾸로 추적해서 얘네가 어떻게 이제 이동해 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는 지금 이 성단들은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3,000광년 이내의 넓은 영역 안에 퍼져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각각의 그룹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뭐 기껏 해봤자 200광년, 300광년 정도의 좁은 범위 안에서 이제 함께 모여있던 성단과 별들이 태어난 거예요. 진짜 집성촌이네. 맞아요. 예. 바글바글 살다가 예. 거의 이제 10배 가까운 영역으로 다 흩어진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세우스 알파 자리, 네. 그다음에 메시의 그룹, 얘네가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네. 비교적 이제 가장 최근에 콜린더 135 그룹이 만들어져서 네. 이제 지금의 분포를 이루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각각의 탄생지를 중심으로 성단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다가 네. 이제 누구는 약간 이촌양도 하고 네. 누구는 좀 약간 가까운 데로 가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건데 언제부터 또 왜 얘네가 흩어지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성단들이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기로 네. 지금으로부터 한 그 6억 년 전부터 네. 이제 각각의 자리에서 탄생을 해서 이제 가스 구름이 반죽이 되고 융합이 되면서 높은 밀도로 반죽이 된 그 가스 구름 중심에서 애기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단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가지 재밌는 또 추가 발견이 있었던 게 예. 그 우리 태양계 주변 지도를 그려보면 단순하게 은하계 원반을 채우고 있는 그 먼지 입자들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중심으로 약 100광년 반경으로 네. 둥글게 깨끗하게 불려 나간 것 같은 커다란 거품 같은 텅 빈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을 감싸고 있는 그 지역적인 거품이다라고 해서 네. 로컬 버블 이라고 불러요. 로컬 버블. 네.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 로컬 버블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 네. 여러 설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분석에 따르면 어떤 가설이 등장을 했냐면 이제 산계 성단들은 비교적 어린 별들이 태어나고 있고 네. 또 한창 별들의 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세계다 보니까 지난 수천만 년 동안 되게 많은 초신성들이 터졌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관측을 해보니까 그동안 한 200개 정도 가까운 초신성들이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신성이 터지게 되면 네. 그 주변 영역으로 막대한 충격파를 불어내면서 네.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입자들, 가스 물질들도 둥글게 불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수천만 년 동안 네. 태양계 주변에서 막 움직이면서 터졌던 그 초신성들이 주변 우주 공간을 깨끗하게 불어냈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텅 빈 로컬 버블이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로컬 버블 말고도 네.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네. 또 약간 둥근 구 껍질처럼 높은 밀도로 이제 가스 입자들이 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도 하나 볼 수 있거든요. 벽을 이루고 네, 있다. 이것도 똑같이 네. 이때 터졌던 초신성들의 충격파로 인해서 네. 이제 높은 밀도로 불려나간 물질들이 네. 불려서 쌓여가지고 네. 만들어진 일종의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꽤 먼 과거, 그러니까 그리 지나지 않은 네. 가까운 과거에 우리 태양계 주변에서 되게 역동적인 일들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역동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때 별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 초신성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별들이 흩어진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별들은 그냥 각자의 궤도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각각의 성단에 살고 있는 또 초신성들이 네. 나이가 다 차면 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터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시한폭탄을 머금고 있는 성단들이 네. 그냥 각자 알아서 뿔뿔이 흩어지던 와중에 네.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곳곳에서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태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이 굉장히 외로운 별이란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 관측을 통해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네. 별 탄생 순간을 보면은 별이 혼자 살지 않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커다란 가스 구름이 자신의 중력으로 밀도가 높아지고 네. 반죽이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개의 별들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갓 태어난 아기 별들은 네. 자기와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네. 동갑내기 별들과 우리 인큐베이터 동기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우리 태양을 보면은 네. 성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 태양은 네. 주변에 바글바글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없어요. 그냥 되게 텅 빈 영역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건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약간 태양이 특별한 별인가? 그래서 예.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뭘 찾고 있냐면 네. 분명히 태양도 평범한 별이니까 네.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만들어지는 성단의 형성 과정 속에서 태양이 만들어졌을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태양과 비슷한 지역에서 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네. 형제 별들도 어딘가 있을 거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어떤 모종의 슬픈 사연으로 그 고향에서 태양이 쫓겨나 버렸고 지금은 혼자 태양이 이제 우주 공간을 혼자 떠돌게 되었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혼자 실향하고 네. 또 이제 이산 가족이 되어서 혼자. 네.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게 그 성단 같은 거 보면은 별들이 너무나 많은 그 높은 밀도로 모여 있게 되면은 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복잡한 중력을 주고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최근 드라마 삼체처럼 별들의 궤도가 되게 요동치게 되고 그럼 일부 별들이 막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거나 하는 그런 과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태양도 정말 원래는 착하게 네. 성단의 멤버로 속해 있다가 예. 갑자기 다른 별들과의 힘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난 별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엾네요. 네. 되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그 질문인 게 우리에게 어떤 이제 질문을 남기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성단에 살고 있는 별 주변에서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가 탄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우리 태양처럼 혼자 그냥 유유자적 우주 공간에 홀로 떠도는 별 주변에서 생명체가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상관이 있나요? 사실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성단 한복판에 별들의 밀도가 아주 높은 성단 중심부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태양 같은 애들이 엄청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면은 태양만 떠 있는 게 아니라 태양 같은 별들이 막 수십만 개가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늘을 달고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태양의 중력뿐만 아니라 태양과 인접한 다른 이웃별들의 중력의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지구의 궤도가 굉장히 불안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거의 안 찌그러진 원에 가까운 예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지만 만약에 이웃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궤도가 계속 들쭉날쭉하면서 막 어떤 해는 엄청 추워지고 어떤 해는 엄청 더워지고 되게 불안정한 기후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딱히 생명체가 살기에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애초에 우리 지구의 그 태양계에서 지구 같은 좋은 조건의 행성이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오래전 태양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번화가로부터 벗어나서 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약간 그 귀농의 삶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양 주변에 지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태양이 과연 그러면 어떤 성단의 멤버였느냐, 태양의 진짜 고향 성단이 어디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잃어버린 형제와 고향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냐? 네.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태양이 만들어졌던 성단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거기 살던 태양이 지금 쫓겨나서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쩌면 원래 태양에 태어났던 그 고향 성단 자체에도 네. 지구를 만들 만큼 충분히 많은 생명 물질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던 일부 물질이 똥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태양계가 된 거니까 원래 태양에 살고 있었던 그 고향에도 네. 사실은 아주 많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았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만약에 정말 그 태양의 진짜 고향 성단을 발견할 수 있다면 네. 거기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네. 외계 생명체의 간접적인 징후 이런 것도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네. 되네. 그럼 고향 성단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예, 예. 이 천문학에서 네. 별의 출생 선분을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하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화학 성분을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결국에 별이 네. 수소 몇 퍼센트, 헬륨 몇 퍼센트, 철 몇 퍼센트, 마그네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네. 그 별이 태어나던 지역의 재료의 성분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비슷한 성분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가스 구름에서 만들어진 동향 별들이라면 네. 다 비슷한 화학 성분을 머금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고향에서 태어난 각기 다른 별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철이 많은 비옥한 토양이었고 그렇죠. 여긴 철이 별로 없는 좀 척박한 토양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별들은 철 함량이 높을 거고 네. 여기서 태어난 별들은 철 함량이 낮을 거고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약간 DNA 검사하는 거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형제 DNA 검사하는 맞아요. 듯이.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DNA 분석하듯이 네네네. 별들의 화학 성분을 특히 이제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무거운 원소들 있죠. 뭐 탄소, 산소, 질소, 철, 마그네슘 이런 네. 것들의 함량을 비교해 가지고 네. 얘네가 비슷한 고향을 공유하고 있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네. 이 태양에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한 펜던트 다시 붙여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한 예, 예.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태양계 형제 후보 별들이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거를 소개를 드리면 네. 그 헤라클레스 자리 방향으로 한 110광년 거리에 떨어진 HD 162826이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한 15% 정도 더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어서 네. 그리고 화학적인 조성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 태양의 형제일 거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고 네. 그 지금 돌고 있는 궤도의 역사를 봤을 때는 네. 안타깝게도 이 궤도가 태양과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반대로 태양의 형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태양 형제별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가려고 20개 정도가 네, 있다. 노력을 후보가. 하고 있는 거죠. 야, 꼭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야, 이게 약간 좀 짠하다, 오늘은. 태양이 이제 형제들을 떠났을 때 뭐 쫓겨났든 뭐 어쨌든 간에 홀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이제 귀농을 해서 좋은 양질의 토양에서 우리 생명체들, 네. 사람 하나하나를 방울토마토 키우듯이. 네, 맞습니다. 야. 사실 되게 흥미로운 예, 게 예. 그 별들을 통계를 내면 네. 우리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의 거의 절반은 옆에 짝을 두고 있는 쌍성이고요. 나머지 거의 또 절반 조금 안 되게는 우리 태양 같은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태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50억 년째 모태솔로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앞으로도 모태솔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모쏠이다. 네. 예. 근데 뜻밖에도 예. 천문학적으로 봤을 땐 그 솔로의 삶이 네. 오히려 생명체라는 더 아름다운 매력을 거느릴 수 있는 행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쏠 분들 중에 그 고양이 강아지 굉장히 정성껏 잘 키워주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태양에게 참 고마워지는 하루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뭔가 좀 우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약간 인류 초기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듣는 느낌도 나고, 아, 정말 우주는 살아있구나. 이걸 또 다시금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탄생 과정과 수많은 성단들의 비밀에 대해 오늘 알아봤어요. 먼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